찾아오세요. 울적할 땐 동백실버 놀러오세요. 기쁜 밤 잠 못 들 땐 전화를 해요. 괴로움을 멀리 던져버려요. 서러움을 잊고 웃어보아요. 포근히 아픈 마음 감싸드리게. 가진 것은 없어 마음뿐이야. 거짓 없는 마음 하나 당신께만 드리겠어요. 아낌없이 드리겠어요. 외로울 땐 동백실버 찾아오세요. 헤이! 울적할 땐 동백실버 놀러오세요. 오오 언제든지 사랑의 동백실버. 놀러오세요. 동백실버대 우리가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어. 노래는 기본 댄스까지 완비. 동백실버대 쇼쇼쇼 전국 발도 무침부치님 사랑해 동백실버. 언제든 놀러오세요. 동백실버대. 가진 것은 없어 마음뿐이야. 거짓 없는 마음 하나 당신께만 드리겠어요. 아낌없이 드리겠어요. 외로울 땐 동백실버 찾아오세요. 헤이! 울적할 땐 동백실버 놀러오세요. 오오 언제든지 사랑의 동백실버. 날 보러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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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반갑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더운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들은 노래에 외로울 땐 동백실버 찾아오세요. 울적할 땐 동백실버 놀러오세요 란 가사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시인들은 노래합니다. 8월은 좀 쉬어가라고. 바쁜 일상과 늘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삶의 주인공이 되어 잠시 쉬어가시면 좋을 듯 하네요.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처럼 8월도 선물 같은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건강체조를 함께 하시고 수박을 이용한 건강 레시피 영상을 보시고 이어서 트롯 댄스 너나 나나를 보시겠습니다. 꽃이 필 때면 돌아온 파도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하늘 문틈 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나이는 18세 이름 은순이.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 파도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하늘 문틈 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 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 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 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 가야 해 내가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안녕하세요. 35도가 넘나드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많이 더우시죠? 오늘은 자연이 주는 식물로 치유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여름철에 겉이 뜨겁고 속이 차가워집니다. 날씨가 더우니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혈액이 밖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겉은 뜨겁고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속이 퍼렇고 냉하니까 여름철에 제일 약해지는 곳이 위장입니다. 바깥으로 열이 다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하니까 입맛이 없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위장 질환이 생겨나기 쉬운 것입니다. 여름철에 우리 인체 구조와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참외입니다. 바깥은 따뜻하고 속은 텅 비어 있으니 우리 인체와 같습니다. 우리 인체 구조와 비슷하게 생겨서 여름철에 이 참외를 잘못 먹게 되면 배탈, 설사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우리 인체의 특징이 겉은 뜨겁고 속은 냉하다면 정반대인 것은 무엇일까요? 여름철에 전 세계 누구나 좋아하는 인기 많은 과일입니다. 네, 그 과일은 바로 이 수박입니다. 수박은 5월에 파종하여 7, 8월에 수확하는데 수박은 8월의 더위를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과일입니다. 또 우리 인체와 보완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 여름철에 완벽한 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박의 특성은 첫째, 여름에 우리 인체 생리학적 구조와 수박의 생김새는 서로 보완적입니다. 또 여름철 더위로 인한 갈증을 풀어주는 대표적인 여름철 과일입니다. 수박은 더위 속에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여름철 지친 무력감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체내 수분을 보충해주고 구내염, 고혈압, 간염, 간 경화에 의한 복수, 신장염, 방광염, 전립선염, 부종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수박의 단면을 보면 혈관과 혈액의 단면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수박 안에 붉은색은 혈액같이 보이고 이 초록색은 혈관과 같이 유사하게 보입니다. 수박 안에 이 빨갛게 보이는 것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라이코펜이
항산화 작용, 노화 방지, 항암 효과, 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박의 겉껍질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 성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잘 움직여줄 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산소 보급력이 높아져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서 심장병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익혀서 먹는 것이 좋을까요? 토마토는 익혀서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수박은 지금까지 여름철에 더위 식히는 경우로 먹어봤지만, 토마토에 라이코펜을 익혀 먹으면 좋은 것처럼 수박도 이 라이코펜이 있어서 익혀 먹으면 황산화 작용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실 때 수박 한 통,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수박 한 통, 심장 기능이 이상할 때 수박 한 통, 또 천연 비아그라라고 합니다. 수박을 푹 끓여 드셔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럼 수박을 활용하여 혈액순환 개선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박탕은 수박 껍질이 핵심이고, 수박 안에 소금 끓일 때 효능이 더 커지고요. 껍질도 끓였을 때 성분이 추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수박을 쪼개서 전부 냄비에 다 넣고 끓이면 됩니다. 자, 수박을 깨끗이 세척한 뒤에 껍질째로 자, 이렇게 불에 올려 놓으시고 중불에 하시면 되는데요. 절대 센 불에 하시면 안 됩니다. 센 불에 하시면 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꼭 중불에서 40분에서 1시간 이상 후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박탕을 다 끓이셨으면 수박탕을 이렇게 컵에 담으시고, 레몬즙입니다. 레몬즙을 조금 타서 이렇게 하루에 200ml씩 한 번이나 두 번 아니면 세 번 정도 꾸준히 음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박을 이용하여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치유 음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박을 이용한 치유 음식을 많이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네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바람처럼 살아가다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너나 나나 똑같은 인생 나나 너나 나나 똑같은 세상 너나 수많은 사연 나나 수많은 눈물 지지고 볶고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네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먼지처럼 살아가다 먼지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수많은 눈물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똑같은 세상 똑같은 세상 이번 시간은 마인드 강연 시간인데요. 어르신들 건강하게 노년을 지내고 싶으시잖아요.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하는데 나이가 드시면 더 짜게 먹는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왜 우리가 짜게 먹는지, 어떻게 하면 소금을 줄이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관심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거제아동병원 원장님이신 박진홍 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진홍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무엇을 드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보면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건 없고 나이가 들어서 그러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 거 대부분 이게 소금을 많이 드셔서 짜게 드셔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짜게 들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짜게 먹는 지역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서울, 부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예, 우리 경상남도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바다를 끼고 있어서요. 바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해산물들 많이 먹죠. 뭐 여러 가지 생선류, 해산물, 젓갈, 간고등어 이런 걸 많이 먹으니까 소금을 많이 먹죠. 짜게 먹으니까 고혈압이 오고 심혈관계 질환도 많고 신장병도 많고. 그래서 이 경남 지방에 이런 그 짜게 드셔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남 쪽에서도 이 고성, 마산, 통영, 거제, 남해 이런 지역은요, 바다를 끼고 있어서 이 해산물도 참 많이 먹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더욱 이런 고혈압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금 없는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소금이 없으면요, 맛이 없어요. 음식이 맛이 없어.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있죠. 짭짤하고. 맛이 없는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없잖아요.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면 우리가 생존하기 어렵죠. 소금은 꼭 있어야 되죠.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이요, 이 많이 먹으면 건강에 나쁘답니다. 고혈압도 오고. 그런데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 이게 건강에 나쁘다는데 왜 이게 나쁜지, 그리고 이 소금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금은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얼굴, 하나는 아주 흉악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이 소금은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전해질입니다. 우리 몸의 한 0.9%, 약 1% 정도를 구성하죠. 우리가 이 소금을 먹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1%가 소금이니까, 소금을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맹물만 계속 먹으면요, 이 소금이 부족해서 무기력해지고요, 또 무식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금을 적게 먹어서 생기는 문제는 거의 생기질 않고요, 대부분 문제는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가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이 소금을 하루에 5g 미만으로 먹어라. 5g 미만의 양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이상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짜게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소금 소비량이요, 12.5g. 그러니까 차 숟갈로 2스푼 반 정도 되죠. 그런데 이보다도 이렇게 많이 안 먹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소금을 이 양의 10분의 1 정도, 0.5에서 1g 정도만 섭취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소금을 정말 많이 먹어요. 이 소금을 많이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금을 이렇게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소금 때문에 많은 병들이 오는데요, 첫 번째로 이 소금 때문에 고혈압이 옵니다.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짜게 먹으면요, 이 소금이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피 속으로 소금이 들어가면 이 소금의 양을, 농도를 낮추려고 우리 몸에서 혈관 주변에 있는 많은 물들이 혈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관 속에 혈액 양이 많아지니까 혈압이 오르겠죠. 혈압이 오르면요, 이 혈관맥을 막 두드려 펴니다. 막 심장이나 뇌나 그다음에 콩팥으로 가는 이런 주요 장기들도 혈관들이 지배를 받는데, 이런 혈관들이 막 그 높은 혈압이 막 때리니까 멍이 들게 되죠. 심장이나 뇌나 신장에 충격을 주죠. 자, 혈압이 높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자꾸 혈관이 찢기려고 하죠. 안 찢어지려고 이 혈관이 두꺼워지거든요. 혈관이 두꺼워지는 현상, 이게 뭐냐면 동맥경화증이죠. 자, 혈압이 너무 높으면 혈관이 찢겨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뇌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뇌출혈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혈관이 너무 좁아지니까, 동맥경화증이 오니까 나중에는 혈관이 너무 좁아져서 혈액 공급이 안 되죠. 뇌경색이 올 수 있죠. 혈관이 좁아지면 경색이 오는 거거든요. 심근경색,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들이 좁아지면 심근경색이 오겠죠. 그러니까 심장도 나빠지고 뇌도 나빠지고 뇌졸중이 오는 거죠. 출혈이 오면 뇌출혈, 좁아지면 뇌경색, 뇌출혈, 뇌경색, 결과는 다 뇌졸중이 오는 거죠. 동맥경화가 오고. 그 다음에 콩팥도 나빠집니다. 콩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우리 몸에서
노폐물도 다 걸러내죠.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다시 재흡수합니다. 그런데 이 콩팥으로 들어가는 이 혈액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 콩팥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막 혈관들이 부풀어지고 그 다음에 혈관이 찢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콩팥이 일을 못하게 되는 심부전증. 여러분들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 있죠. 고혈압이 심해지면요, 소금을 먹어서 고혈압이 심해지면 고혈압 때문에 심부전도 옵니다. 그 다음 이 소금을 많이 드시면 골다공증도 와요. 뼈가 약해지거든요. 여러분들 뼈의 주요 성분이 칼슘인 거 아시죠? 칼슘은 뼈에서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뼈를 단단하게 하죠. 그런데요, 소금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많아지면은 이 소금이 칼슘을 뼈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대신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그럼 칼슘이 부족해지니까 이 뼈가 약해지죠. 여자분들은 이 넓적다리, 뭐 대퇴골, 그 다음에 척추, 이런 뼈들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낙상이 되면 이 대퇴골에 골절이 와서 잘 못 걷게 되시고, 그러면 더 빨리 늙어버리시죠. 그럼 척추뼈가 이게 잘 약해져가지고 막 눌려가지고 압박골절도 오고, 또 꼬부랑 할머니에도 오고, 다 이런 것들이 소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소금을 많이 드시면요,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낙상이 되면 대퇴골 골절로 걷지 못하시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소금이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위암을 일으켜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1등한 거 참 많죠. 근데 1등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위암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 소금은요, 위의 점막을 위를 짜부러지게 해요. 쭈그러들게 해요.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죠. 위축이 되게 한단 말이죠. 이 위축성 위염은 나중에 위암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채소하고 만나면 아질산염이라는 물질이 생기거든요. 이 아질산염이 그 발암 물질이에요. 아질산염 많이 먹게 되거든요. 특히 소금을 삭혀서 뭐 절인 젓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특히 아질산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아질산염을 많이 먹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 위암이 많은데 우리나라 말고도요, 중국, 일본, 폴란드, 콜롬비아에도 이런 위암이 많은데 왜 그런가 봤더니 소금을 많이 먹더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소금을 적게 먹는 미국이나 아이슬란드, 멕시코 이런 나라는 위암이 없다고 해요. 적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을 많이 먹으면, 짜게 먹으면 치매가 오기 쉽습니다. 치매. 여러분들 짜게 먹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거 정말 이게 안 좋습니다. 이러신 분들 치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뇌에 해마라는 곳이 있거든요. 해마.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 바다에 그 물고기 중에 해마라고 조그만 말처럼 생겼어요. 그 해마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해마라고 하는데, 이 해마가 우리 뇌에서 기억력, 학습 능력, 인지 능력 이런 걸로 담당하거든요. 근데 뇌 안에 혈관이 부풀어져 가지고 뇌 혈류량이 많아지고, 또 뇌 동맥 경화증이어서 좁아지고 뇌 경색이 조금 온다든지 뇌출혈이 오면 이런 해마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해마가 충격을 받으면 해마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짜게 먹는 것은 짜게 먹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거, 이거는 치매에 정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싱겁게 먹는 거, 이거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 조금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짜게 먹으면 안 좋다. 뭐 제가 오늘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짜게 먹으면 안 좋다 그래서 짜게 먹지 않으려고 많이 지금까지 노력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금의 소비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답니다. 전부 다 짜게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십니까? 진실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집에서 먹는 소금은 양은 많지 않습니다. 전체 소금량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죠. 대부분 95%는 다른 데서 소금을 섭취합니다. 이 가공식품이 문제인데요, 가공식품 중에 햄이라든지 소시지, 수프라든지 과자, 라면, 이런 것들은요 완전히 그 인공소금, 소금으로 완전히 그냥 막 덧칠을 해놨어요.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외식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외식에 밖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맛이 있어야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맛으로 승부를 하는데, 맛의 핵심은 뭐냐면 짭짤한 맛이죠. 짭짤한. 짜지 않으면요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적게 들어간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식당들은 이 짭짤함으로 이제 승부를 거는데요. 우리가 밖에서 먹는 짜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설렁탕 이런 데는 정말 소금이 엄청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식품 전반에 소금이 잔뜩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식품 회사들, 과자 회사들, 이런 회사들, 식당들은요, 막 짠맛으로 경쟁합니다. 서로 다른 식당과 다른 회사와. 그래서 피자는요, 바닷물보다 더 짜다고 해요. 그리고 라면 수프가 짜지 않으면 판매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팔리는 라면은 전부 다 짜죠. 소금이 많이 들어있죠. 짬뽕을 우리가 한 그릇을 먹으면요, 하루 먹을 소금을 다 먹는 셈이 됩니다. 물냉면을 드시면요, 하루 먹을 소금의 4분의 3을. 김치찌개 한 그릇을 먹으면요, 반절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식할 때요, 물냉면을 시킬 때, 짬뽕을 시킬 때 짜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주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잦은 외식이 이게 문제죠. 그리고 우동이나 짬뽕이 진짜 지금 이게 문제 같아요. 우동 짬뽕 한 그릇을 먹으면요, 4일간을 먹을 소금을 미리 땡겨 먹는 셈이에요. 우동 짬뽕이 정말 이게 소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는 그 된장 자체가 이 소금 덩어리거든요. 된장찌개도 여러분들 국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건더기만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라면이나 이런 찌개류, 이것도 이 국물에 소금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술 마시는 것이 또 소금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소금 많이 먹거든요. 여러분들 술 마시면 여러분들 좀 사람들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이 지각 능력도 떨어지고 둔해지잖아요. 이 혀도 둔해집니다. 입맛도 둔해져서 이 짠맛을 별로 못 느껴요. 그래서 짜게 먹거든요. 이 짜게 먹으면 갈증이 생겨서 술을 더 먹게 돼요. 술을 더 먹으면 감각이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더 소금을 더 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실 때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싱겁게 먹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주 횟수를 줄이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술은 정말 건강에 안 좋고, 또 소금 소비, 짜게 먹는데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주 횟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뜨겁게 먹는 거 있잖아요. 음식을 뜨겁게 먹으면 또 우리가 짜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우면요, 혀가 어쩌면 뜨거운 자극에 의해서 혀가 둔해져요. 그러니까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뜨거운 상태에서 간을 보면 우리가 소금을 더 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팔팔 끓는 상태에서 간을 보시지 마시고, 데우거나 끓이기 전에 음식이 뜨거워지기 전에 간을 보는 것이 더 소금을 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덜 짜게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 우리가 또 이제 짜게 먹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면 모든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혀에는요, 맛봉우리라고 하는 맛을 담당하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이 맛봉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전부 다 이 반절로 줄어버려요. 50%로. 그러면 써도 짜도 달아도 맛을 잘 못 느껴요. 여러분도 어때요? 맛없으면, 나이 드시면 입맛도 없는데 더 안 먹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드시려고, 맛있게 드시려고 소금을 더 드시게 되는데, 이 나이 드시면서 짜게 먹게 돼 있는데, 내가 이거 좀 짭조름하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짭조름하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짭조름하다고 느끼시면 정말 짜게 드시는 셈이니까 그것도 유념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음식이 뭘까요? 아까 제가 국물이 문제라고 했는데요, 국물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김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국과 찌개예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구이용 쇠고기라든지 삼겹살을 사오셔서 드시잖아요. 근데 이 사오실 때 이 구이용 쇠고기나 삼겹살에는요, 이미 소금이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이 고기가 쫀득쫀득하고 육즙 있어 보이니까 이게 소금이 많이 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걸 굽고 나서 또 소금장을 드셔요. 찍어서 드셔요. 그리고 생선전이나 이 고기전, 이런 것들을 먼저 재료를 다지기 전에 소금을 많이 뿌려 놓거든요. 그래야지 모양도 좋고
형태도 잘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 생선전, 고기전을 이게 익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또 이 소금장에 찍어 먹어요. 소금 정말 많이 드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김치와 젓갈이죠. 이 김치와 젓갈은 우리가 하루 먹는 양이요. 김치, 젓갈만으로 해서도 우리가 먹어야 될 소금량의 반절을 먹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치를 담글 때요. 심심하게 담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소금이 건강에 나쁘다고 했는데요. 이 건강을 해치면서도까지 우리가 짜게 먹거든요. 이건 진짜 일종의 중독입니다. 소금 중독. 왜냐하면 짜지 않으면 맛이 없거든요. 소금이 들어야 맛이 있고. 그래서 이 짠맛이 맛있다고 우리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해요. 뇌가 짠맛이 자꾸 있다고 하니까 우리 몸이 반응을 해서 자꾸 짠 것을 요구하거든요. 짠 것을 먹으면 우리 몸이 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또 짠 것을 찾고. 그래서 소금 중독이 오죠. 그래서 우리는 짠 음식을 끊지 못하죠. 이 짠 음식을 끊지 못하는데 이 소금을 줄이는 거, 이걸 제가 소금 중독을 치료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이 소금 중독 치료, 짜게 먹지 않는 거, 이 소금 중독 치료는요, 술, 담배를 끊는 것보다 쉽습니다. 여러분들 술, 담배 끊는 거 쉽지 않잖아요. 술, 담배는 어떻게 끊습니까? 천천히 끊습니까? 확 끊습니까? 예, 술, 담배는 확 끊죠. 그리고 실패가 많이 해요. 한 3, 4일 있다가 금단 증상이 있으면 다시 또 술, 담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소금 중독은 그렇잖아요. 이거는 소금을 줄이는 것은 쉽고 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발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술이나 담배처럼 확 끊지 않고요. 조금씩 줄여요. 한 걸음씩 한 단계씩 천천히 진행하는 거예요. 이 소금을 끊는다고 확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염 증상이고 이것도 금단 증상이거든요. 울렁거리거나 두통 이런 것들이 오죠. 그래서 이 소금 중독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이 소금 섭취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비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들 흰쌀밥을 줄이시고 잡곡밥을 드십시오. 왜냐면요. 이 잡곡밥에는 칼륨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이라는 전해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소금기를 빼줍니다. 반대로 흰쌀밥은 소금기가 많아요. 그래서 소금기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금을 더 먹게 돼요. 그래서 잡곡밥을 많이 드셔야 되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밥상은 어떻습니까? 밥그릇보다 국그릇이 크죠?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렇죠? 이 국이 문제라고 잠깐 그랬어요. 그래서 국을 적게 드셔야 되는데 국그릇을 크기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물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건더기만 드시는 게 좋죠.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하시는 것보다 국그릇을 크기를 줄이고요, 먼저. 그 다음에 국물을 조금씩 한 숟가락씩 좀 줄여보셔요. 국물 전체를 다 드셨다면 처음에는 한 숟가락 정도 줄여보시고, 그 다음에 2숟가락 정도 남겨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국을 끓일 때 소금을 조금 줄여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기를 드실 때 고기를 구워가지고 여러분들 그 쌈장에다가 또 막 소금장에다 찍어 먹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쌈채소에 싸 드셔요. 이 쌈채소에는 칼륨이 또 이것도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이 들어있어서 이 소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쌈채소를 드시는데 이 쌈을 싸가지고 또 우리가 쌈장에다 잔뜩 또 싸서 먹으면 이것도 안 좋아요. 쌈장을 드시고 싶으면 이 쌈장에다가 두부나 과일을 많이 첨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맛도 괜찮고요. 소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김치에 우리가 소금이 많다고 했잖아요. 김치를 담글 때 소금 대신에 이 소금물로 김치를 담그시는 게 좋습니다. 배추를 절일 때요. 그러면 김치가 덜 짜겠죠. 그리고 젓갈을 많이 넣지 마시고요. 젓갈 대신에 파나 양파를 넣으시면 맛이 짜지 않으면서 맛이 꽤 괜찮아요. 꼭 젓갈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꼭 짜야 되는 건 아니고 파나 양파를 많이 넣어도 김치가 맛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젓갈 대신에 파나 양파를 넣으시면 덜 짜게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젓갈을 적게 사용하고 소금이 덜 들어가게 하자 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간을 맞출 때 음식 간을 맞출 때
소금만 고집하지 마세요. 여기에 식초라든지 레몬, 겨자나 이 카레 가루 이런 것들을 대신 소금 대신 쓰는 것도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꼭 소금만 쓰지 마십시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자반 고등어나 절인 생선 이런 것도 드실 때요, 쌀뜨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이 소금기가 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자반 고등어나 절인 생선을 드실 때 쌀뜨물에 담가서 드시면 소금기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소시지가 제가 아까 소금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소시지를 드실 때 끓는 물에 데치시면 소금기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금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강조했던 것 중에 소금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끊는 것은 실패하기 쉽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갑자기 짭조름하던 맛이 그냥 싱거워 버리면요, 입맛이 떨어져요. 그럼 어때요? 입맛이 없으면 다시 짠맛으로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자신이 못 느낄 정도로,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여러분들 대충 내가 소금을 이 정도 넣는구나 아시잖아요. 그거보다 조금씩만 줄여봐요. 근데 그건 우리 몸이 못 느껴요. 우리 혀가 못 느껴요. 그래서 조금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입맛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줄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가면요, 이게 처음에는 5%, 한 달 동안에 5%만 줄여도 한 달이 또 지나가면 어때요? 10% 줄잖아요. 1년이 지나가면 거의 반절을 줄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소금을 적게 먹게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혀에 맛봉오리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혀의 그 맛을 담당하는 이 맛봉오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면 3개월 뒤면요, 완전히 우리 입맛이 달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싱거워져 있어도 우리 몸은 거기에 적응을 해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기를 뺄 때, 소금을 줄일 때 확 줄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술이나 담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소금기는 천천히 빼라. 여러분들 이 서울 삼성동에 가보면 포스코 본사가 있어요. 근데 그 1,700명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이 직원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한 7%, 그리고 1년, 2년 지나니까 또 8%, 9% 이렇게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영진들이 이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우리 그 직원들이 고혈압이 많구나. 이 이유가 뭘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의사들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소금을 줄이면 이 고혈압을 줄일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충고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영진들이 어떻게 했냐면 식당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 식당에서 30% 소금을 적게 사용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갑자기 맛이 없다고 전부 다 이제 그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그리고 800끼가 나갔던 식사가 500끼 이렇게 나가니까 식당을 영업하는 그 영업업체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영진들이 뚝심을 발휘한 거예요.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계속 직원들을 고혈압에 대해서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을 하고 또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직원들이 이제 거기에 점차 순응하게 되더니 2, 3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3년 전에 고혈압 환자가 150명이었는데 3년이 지나니까 45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소금을 줄이면요,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혈압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치매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 소금을 정말 줄이셔야 됩니다. 소금을 줄여서 짜지 않게 드셔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소금 사세요, 소금. 아이고, 덥다. 뭔 놈의 동네가 이렇게 외진데 있냐? 이보게 소금 장수. 소금 사시게요, 어르신? 아니, 내 다른 게 아니라
내 젊을 때 이 마을을 개척한 사람이오. 살기에 부족함은 없지만 너무 외딴 곳이다 보니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없네 그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자네가 글 잘 가르치는 훈장어른 한 분 소개시켜주지 않겠나? 조선 팔도를 여기저기 다녔으니 잘 알 거 아닌가? 네, 훈장님이요? 가만, 이런 산골 마을에서 글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 요즘 소금 팔러 다니기도 힘든데 이참에 여기서 훈장 대접이나 한번 받아봐. 저 어르신, 사실 제가 예전에 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만. 아니, 정말이요? 근데 왜 글을 가르치는 훈장이 이렇게 소금을 팔러 다니는가? 그게 저희 어머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금을 팔러 다니게 됐습니다. 어허, 이런 인연이 있나? 이복의 소금 장수, 아니지 훈장 양반, 당장 서당을 짓게 할 테니 우리 아이들에게 글 좀 가르쳐 주지 않겠나? 내 훈장 양반이 원하는 거 다 해드리지. 아니 뭐 그러실 것까지야. 그렇게 산골 마을엔 처음으로 서당이 지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훈장님. 그래, 오냐? 자, 이제 오늘 배울 것은. 입을 열었지만 글을 배운 적 없는 소금 장수는 아는 게 없어 말문이 막힌 채 연신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자, 따라하거라. 소나무소, 소나무소, 문턱문, 문턱문, 담뱃대 담. 담뱃대담. 자, 오늘은 이 세 가지만 배운다. 훈장님, 이게 다입니까? 그래, 원래 글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배우는 것이니라. 예, 알겠습니다. 휴, 그래,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걸로 대충 이야기하면 되겠어. 소나무소, 문턱문, 담뱃대담. 글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고 쉬운 거라니. 그래, 정말 쉽다. 쉬워. 세상에 이렇게 쉬운 글 공부가 있을까요? 이제 이 조그만 산골 동네에 글 공부 붐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글 읊는 아이들의 소리에 귀동냥하면서 배웠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훈장님 수고하신다고 아침 저녁으로 고기 갖다 바치고 떡 해다 주고, 소금 장수는 갖가지로 대접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글을 쉽게 가르쳐주는 훈장님을 좋아했고, 틈틈이 소금 장수를 하면서 전국을 다닐 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소금 장수가 훈장으로 지낸 지 6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소금 장수는 이제 훈장 노릇도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소, 소나무소, 참나무나. 참나무나. 훈장님, 왜 지난번에는 참나무 참이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참나무 나라고 하십니까? 예끼 이놈아, 참나무 참도 맞고 참나무 나도 맞다. 그러니 참 쉽지 않느냐? 아, 그렇군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다. 훈장님이 요즘에 수업을 일찍 끝내시네. 그러게. 벌써 여기 온 지도 6달이나 지났구만. 이렇게 계속 속이고 있어도 되나? 그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 훈장님! 훈장님! 어디 가셨지? 훈장님! 아이들은 훈장님을 여기저기 찾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훈장님! 훈장님! 아이고,
아들이 저렇게 우는 걸 어찌 본디야. 아이들이 울며 불며 훈장님을 찾는 통에 마을 사람들은 한양에 가서 새 훈장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자, 그동안 너희들이 공부한 것을 한번 읊어보거라. 훈장님,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대나무 대, 참나무 참, 하늘 한양에서 온 훈장님은 말문이 막힌 채로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너희가 배운 글을 들어보니 이제까지 잘못된 글을 배웠구나. 이제 지금까지 배운 글은 다 잊어버리고 정확한 글을 배우도록 하거라.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글을 배웠다는 이야기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너희들 이 글이 무슨 글인지 본 적 있느냐? 아니요. 이것은 하늘 천자라고 한다. 따라하거라. 하늘천. 오, 훈장님, 질문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하지 하늘천입니까?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글이니라. 하늘하는 틀린 글이고 하늘천이 맞는 글이니라. 훈장님이 하늘천 하니까 하늘천 하는 아이, 하늘하 하는 아이로 엉망이었습니다. 자자, 이건 땅지라는 거다. 훈장님, 어떻게 땅지입니까? 땅땅이지요. 맞습니다, 훈장님. 땅땅입니다. 허허이, 나 이런. 대나무 대 거물검 누루누 집집. 아이들은 계속해서 소금장수가 가르쳐준 틀린 글을 읊었습니다. 결국 한양 훈장님은 아이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훈장님 밑에서 배운 학생들이라 저는 더 가르칠 수 없겠습니다. 역시 이전의 훈장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만. 천자문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산골 마을에서 하늘하가 맞는지 하늘천이 맞는지 알 턱이 없을 겁니다. 그저 배우기 쉽고 편한 것을 따라서 하늘하, 대나무 대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천이 맞다면 정확하게 하늘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소금을 줄이자는 강의 재밌게 들으셨나요? 지금부터 소금을 조금씩 줄이면서 덜 짜게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